핵심 주장 예시 순서 어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 반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고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전체 분량은 원본과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파트 1,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을 잠시 멈춰주세요. 단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거울 하나를 찾아보세요. 미용 필터도 조명 효과도 모두 끄고 자연광 아래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또 흰머리가 한 올 늘었네. 헤어라인이 왜 이렇게 뒤로 밀렸지? 정말 보기 싫다. 내일 당장 염색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삶의 신호입니다. 제가 겁을 주려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머리카락은 그저 두피 위에 난 예쁜 장식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왜 병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큰 병을 맞이할지, 심지어 인생의 끝이 언제쯤인지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가림막을 걷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2, 어떤 분은 90이 넘어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 뿐 여전히 윤기가 흐르고 또렷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30도 채 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가을 들풀처럼 바싹 마르고 한 움큼 쥐면 훅 빠져버립니다. 이건 샴푸나 특정 영양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 생명의 불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신호기와 같습니다. 그 깃발이 쓰러지고 빛을 잃었다면 이미 아래 중심부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유전, 스트레스, 체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말은 가볍게 듣고 넘기세요. 그들은 두피 표면만 볼 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임상 경험을 중시하는 전통의학 관점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고 전신의 기혈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건조한지, 기름진지, 누렇게 변했는지, 많이 빠지는지, 특정 부위부터 휘어지는지, 그 모든 모습이 지금 몸의 상태와 건강한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파트 3,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나요? 병 없이 지내려면 뭘 먹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이미 적혀있는 신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무엇을 먹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은 몸에 부담을 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쓸데없는 제품과 염색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길게 이어갈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머리카락은 혈액의 여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몸속 피는 먼저 심장, 간, 비위, 신장 같은 생명유지 장기들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그 모든 곳이 충분히 충족된 뒤에야 남은 여력이 머리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돈을 벌면 쌀, 기름, 월세,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으로 화분 하나 사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 4,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누렇게 변하고 한 움큼씩 빠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집안 살림이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주인에게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경고입니다. 안쪽에 쓸 피조차 부족한데 겉모습인 머리카락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헤어 제품을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라 죽은 나무에 초록 물감을 칠하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혈액을 근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평생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거치며 끊임없이 피를 써야 하는 삶을 삽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30에서 40대 여성들 중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마른 풀처럼 부서지는 분들은 대부분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를 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무리한 절식 다이어트를 반복한 경우였습니다. 파트 5,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시나요? 날씬해지겠다고 밥을 끊고 채소, 과일만 먹는 습관은 건강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하는 길입니다. 곡식이 있어야 기혈이 만들어지고 기혈이 있어야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매일 차갑고 생기 없는 샐러드와 과일만 먹으며 비위라는 솥단지를 꺼뜨리면 기혈이 생길 길이 막히는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웠고 옷가지마다 고급 브랜드였지만 머리에는 늘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서울은 물론 부산까지 해외 최신 기술까지 다 해봤지만 머리카락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고요. 파트 육맥을 짚어보니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혀는 두껍고 희끗한 설태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평소 찬물을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잡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더군요. 얼음 음료를 마셔야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습관처럼 마셨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몸속 불을 끄는 행동입니다. 양기가 꺼지면 혈액은 차가워지고 흐름이 막히며 두피로 올라갈 피가 끊어집니다. 그런 땅에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호르몬 문제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나무로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 잎이 왜 다 떨어질까요?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분을 뿌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지면 잎은 저절로 돋습니다. 지금 당신 몸은 한겨울과 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고치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파트 7 이것이 머리카락은 혈액의 여분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살아있다는 건 기혈이 충분하다는 증거이며 몸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혈이 머리카락의 재료라면 그 뿌리는 바로 신기입니다. 예로부터 신은 뼈를 주관하고 그 영화, 광택, 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화란 바로 윤기와 광택을 뜻합니다. 주변을 유심히 보세요. 80이 넘어 머리가 모두 휘어도 은비처럼 반짝이고 부드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40도 안 되어 머리색은 검어도 탁하고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는 분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나요? 답은 분명합니다.